예,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플러스입니다. 오늘도 손석우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볼 건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 테슬라 전 세계 전기차 흥행을 이끌어 왔는데 새해에는 또 출발부터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 실적 자체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또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앞으로 실적이 어떨 것이다. 실적 전망치를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실적 전망 자체를 숫자 자체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이나 뭐 또 주당 순이익 같은 그런 주요 실적 지표에서 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네. 특히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29억 6,400만 달러, 30억 달러를 밑돌면서 이게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7% 감소한 규모입니다. 테슬라가 원래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회사였거든요. 네. 이런 지표들만 봐도 테슬라의 실적 부진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우려되는 거는 테슬라 주식을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고 여전히 많이 사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런 가운데 여전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그만큼 이제 평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실적 전망이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좀 더 안 좋은 그림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테슬라를 둘러싼 어떤 시각은 많이 안 좋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신호, 이거는 뭐 이미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중국 기업에 좀 밀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굳건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쫓아왔어요. 쫓아왔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1위 자리를 넘겨주기지는 몰랐죠. 그게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중국 BYD, 뭐 중국말로 비아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비아디라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처음으로 전기차 부분에서 테슬라를 꺾고 세계 시장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1위 자리를 빼앗길 정도로 부진하냐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많이 둔화된 가운데 전기차를 사야 되는 이유들 중에서 예전에는 테슬라 외에는 별로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하면 전기차였다. 마치 공식처럼 소비자들이 인식을 했다면 비아디를 필두로 해서 정말로 좋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예전에 굳건했던 시장 지배력은 점차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아디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게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 확실히 이 중국 정부가 좀 이렇게 좀 몰아주고 한 그런 그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은 이제 내연 기관차에서는 이미 선진 업체들한테 많이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다 건너뛰고 전기차에 뭐 소위 말해서 모든 영역을 집중하자라는 정책적인 어떤 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업체의 성장 이끈 면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라는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양성된 인재들이 또 각 중국 내수 자동차로 가서 거기에서 또 전기차 시장의 어떤 밑바닥을 다지는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중국차 시장의 성장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업 현대기아차는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전기차 인기가 좀 떨어진 이 상황에서 뭔가 좀 반사이익을 얻은 건가 좀 궁금한데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반사이익도 얻었고요.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고요. 현대차는 이제 종합 자동차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의 모델 라인업도 가지고 있지만 전기차 같은 이제 친환경차도 갖고 있고요. 뭐 그 중간에 하이브리드 차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 기존에 잘해왔던 내연 기관차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마진을 남기면서 환율 효과까지 등에 입고 좋은 실적을 남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테슬라가 뭐 그냥
잘 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뭐 선택지가 좀 많아진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환경에 테슬라가 제대로 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 소비자들 전기차를 좀 살까 좀 고민했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좀 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기차 시장을 두고 예. 지금 캐즘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캐즘이요? 캐즘. 예. 캐즘이라는 게 경영학 용어인데 어떤 그 선진 시장이 처음에 개화가 되고 네. 그런 처음 나온 제품들에 대해서 그런 혁신성 이런 거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면서 소위 먼저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얼리 어답터들. 이 얼리 어답터들에 의해서 초기 시장이 만들어지고요. 예.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대중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중화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 일시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지금 그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을 두고 캐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단계에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1위 이제 1위가 아니죠. 1위 BYD, 2위 테슬라. 예. 전기차 가격을 본격적으로 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15% 이렇게 두 자릿수로 할인하는 이제 전기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예. 세계 1, 2위 자동차 업체들이 이렇게 전기차 시장을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곧 본격적인 할인 경쟁에 뛰어든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구매해도 늦지 않겠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의 생산 원가의 40%는 배터리에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예. 기다려 보신다면 지금 뭐 이미 할인된 전기차들도 나오지만 신차 중에서도 이미 싼 값에 책정된 신차들도 나올 수 있고요. 기존의 전기차들도 할인폭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여유를 갖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위기라고 해서 좀 이렇게 어떤 소식일까 좀 궁금했었는데 네. 소비자들한테 뭐 나쁜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씀 듣고 일단은 보니까. 예. 전기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좋은 거겠죠. 근데 여기가 저희 하나 맹점이 있는 게 예. 기존에 전기차를 사셨던 분들에게도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이 상당 부분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랬죠. 예. 지금은 그 보조금이 점차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하시려고 대리점에 방문해 보시면 보조금이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구매 가격이 생각보다 높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전기차 구매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